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나 저 혼자 있는 건데 따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네,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정진하는 우리들의 청춘 라디오 브라보 마이 라이프 7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글은 러시아 낭만주의 시인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그런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게 잘 안 되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참아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하소연도 해보지만 막상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순간을 견뎌야 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삶의 고통은 고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나답게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더 의젓하고 강해진 내 모습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실 게스트분은 개인적으로 앞서 제 개인적으로 앞에 읽은 시와 잘 어울린다고 혼자 생각을 해서 이분을 처음 뵀을 때는 솔직한 모습이 참 매력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조금 나누고 나서는 이분의 삶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은 DB손해보험 보험 설계사 팀장 일하고 계시고 그 말투에서 사투리와 함께 또 인간미가 굉장히 느껴지세요. 박정민 DB손해보험 잠실 TC점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렵네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저는 DB손해보험 강남본부 잠실 TC점 2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이제 유쾌하고 또 솔직한 우리 팀장님. 오늘 어떻게 좀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아니, 좀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네, 창피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새로운 신세계? 네, 도전하는 거에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겠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네. 신세계로서 네. 방송 출연을 또 한번 원래 하시던 대로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험 DB손해보험이 그냥 이름만 들으면 사실 다 아는 큰 회사잖아요. 네. 보험사 중에서는. 네. 팀장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원래는 또 지점장도 하셨다고. PA 신분의 이제 지점장은 번외로는 처음이죠. 지점장까지 또 하셨었던 능력자. 잘 못해서 다시 팀장을. 사실 오늘 우리 팀장님을 섭외한 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뵀을 때 되게 또 매력적이셔서 제가 섭외한 것도 있지만 이 캐릭터가 팀장님의 제가요? 네. 한편으로는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일하면서 또 저도 기자 일하면서 조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에서 거의 몇 년 정도 혹시 일하셨죠? 지금 이제 13년 차예요. 그러니까요. 10년 이상, 13년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좀 보험 업계가 어떤지, 보험 설계사로서 나는 좀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또 보험 설계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섭외를 요청했어요. 네, 소신껏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솔직하셔서 이건 편견일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좀 사투리를 잘 고치는 편이신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네. 그냥
굳이 고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굳이 뭐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 고객님들이 사투리를 좋아하세요. 맞네. 서울 사람들이 네. 이게 또 사투리 쓰면은 다르니까 네네. 정감 간다. 네. 그리고 부산 분들 만나면 네. 고향이 경상도인가 봐요, 부산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치 또 공감대가 네. 형성이 돼요. 이래서 사투리를 여러분 영업할 때도 사투리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투리를 또 써야 됩니다. 네. 저는 좀 사투리 많이 느껴지죠. 저가요? 네. 저는 사투리 거의 안 쓰는데. 억양 있으신데? 그런가? 네. 근데 저는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막 주변 분들이 쓴다고. 그냥 느껴집니다. 저는 대구 출신인데 네. 그렇군요. 역시 같은 밑에 지방에서 그쵸? 왔다 보니까. 같은 또 동양끼리 얘기하다 보면 맞아요. 더 많이 쓰죠. 지금 지금 13년 정도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40대. 네. 네.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굉장히 동안이신데 그 비결이 비결이요? 네. 의학의 기술? 의학의 그 시술이나 그런 힘. 이미지 관리라서 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네. 필요하죠. 그 요즘에 많이 저렴해지고 그래서 음. 피부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 재수 없지만 타고 나서 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네. 고객분들 만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자기 관리 하시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의 엄마로서도 예쁜 엄마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애들도 네. 외모지상주의가 해요. 네, 특히 우리 아들 뭐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제 막 몰려와서 누구 찾아왔어요? 뭐 이러면서. 팀장님한테 네. 팀장님 아드님이 계신데 지금 네. 여러분 지금은 성인이죠. 네. 아드님이. 근데 학교 다닐 때 젊은 여자분이 오시니까 누구 찾아오셨어요? 네, 네. 아들. 아들. 네, 그럼 근데 이제 아들이 뿌듯한. 굉장히 뿌듯했었죠. 사실 뭐 보험에 대한 그런 뭐 정보나 이런 건 사실 엄청 많잖아요. 방대하게 뭐 이런 유튜브나 SNS나 자료들이. 근데 단순히 그런 정보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살면서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팀장님의 삶이 좀 그 직업에 또 녹아들고 물들게 되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내가 그쵸.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뀌는 것도 있고 네, 힘든 부분도 또 느끼고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험 설계사 일을 또 어떻게 좀 하게 되셨는지. 계기는 그냥 남편이 군인이어서 좀 박봉이었어요. 그렇지, 군인이 박봉. 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집도 주지 않냐, 뭐 그쵸. 쌀도 주지 않냐 이런 얼마 분들 계시는데, 안정적이죠, 네, 장교 가족들은 이동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군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집안이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굳이 집안이 네. 잘 살면 군인 하라고는 할 필요는 것 없잖아요. 같아요, 자식은.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 네. 혼자 또 버셨으니까 네네. 남편은. 열심히 하지만 항상 정해져 있고 음. 그러다 보니 제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있어. 나도 네. 이제 쓰고 싶은 것도 써야 네.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도 원래 군인 출신, 여군 출신이셨고 가족을 이루면서 그때는 또 전역을 따로 하신 거고. 네, 결혼하면서. 결혼하면서 당시에는 전역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게 그렇죠. 솔직한 마음. 솔직하죠. 네. 네, 그게. 꼭 보험 설계사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직업 많던데. 아니요, 속아서 들어왔어요. 사기당했다. 사기라기보다 네. 이제 일에 광고, 대해서? 사무직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업직이었고 네, 설계를 해야 되고. 영업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두려웠는데 적성에 잘 맞을지 몰랐어요. 적성이 잘 맞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약간 소심한 형인데 여군이라고 다 이렇게 외향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직업이요. 소심한 편이었는데 의외로 또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났을 때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렇지. 네. 새로운 고객 계속
만나야 되잖아, 억지로라도. 네네.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고객님이 인생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는 어땠고 저땠고 막 이러면서. 그치, 힘든 분, 또 마음이 힘들면 계속 얘기하게 되죠. 네. 그래서 들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가 적성에 맞더라고. 오히려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얘기만 들어주고 이게 보험을 팔아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변에 전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울면서 많이 나왔죠. 얼굴 빨개지고 고객님 댁에 가서. 찾아가서 네. 판매하려고 갔다가 얘기 듣고 네. 막상 계약을 못하고 그냥 듣고 나오고. 네. 그것도 되게 자괴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 자존심 더 상하고요. 내 아는 분 사람한테? 그랬었죠. 근데 그래도 뭔가를 했으면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자존심이 세시구나, 워낙. 좀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지? 나는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그래도 보통은 힘들면 그만두죠. 쉽게 그만두잖아요. 그만두죠. 자존심 허락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럼요. 제 고객님들은 안 아파요. 그러면 또 나한테 좋은 건가요? 설계사한테? 좋은?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진단금이나 이런 거 내보내본 적도 한 번? 두 번? 한 번? 13년 동안? 네. 2번? 내가 처리해줘야 되잖아. 만약에 아프시면 끊어주고 가서 그러니까 큰 진단금 있잖아요. 암 진단비나 이런 거. 그거 나간 게 2번? 편하게 하셨네.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아프신 분들이 보험을 더 드시고 그렇게 쭉 또 이어가면 자질구레한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감기 뭐 실손 청구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뭐 수술 뭐 조그맣게 하는 거? 근데 진짜 사망 보험금 한 번 내보낸 적이 없으니까 좋은 고객님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고객님이라고 하면은 좀 그냥 제가 좀 깜빡 잊어버리고 아줌마들은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일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많으니까 또 고객이. 만약에 저희는 손해보험이니까 이제 자동차 만기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일반 보험, 만약에 승강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의무보험들이에요. 근데 제가 기간이 다 됐는데 원래는 연락을 미리 해야 되는데 까먹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갱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까먹어도 고객님이 전화 와요. 저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네, 만기 다 돼가요. 알았어. 그런 고객님들. 일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좀 미안하긴 한데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보험 판매에 대한 좀 그 편견이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에 좀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인식이 왜 있는 것 같은지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본격적으로 여자분들이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게 뭐 일제 시대 보험이 일본에서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부터 건너오다 보니까 보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형으로 여자분들이 일을 많이 했던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계약을 해야지만 페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실적. 그런 약간 이상한 그렇게 판매가 된 케이스. 또 그렇게 원하는 남자 고객님들. 그걸 뭔가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어떤 성적인 거나 아니면 여성인 점을 이용하거나 어필할 거나 이렇게 하는 걸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그리고 큰 계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근데 손해보험 쪽은 사실 뭐 단위가 크다 하더라도 워낙 자질구레한 잡무들이 많아서 그쵸. 그 실손 의료비 뭐 이런 거 판매해서 사실 돈이 안 돼요. 더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험하는 사람들을
이제 약간 고객님들이 약간 갑질하려고 하는. 아, 약간 네. 내가 계약해줬으니까 좀 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 이게 계약 비즈니스 상호간에 필요해서 그쵸? 하는 네. 것보다는 해준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하니까 도와준다. 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필요한 보험만 가입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걸 해주는 건 아니에요. 보상을 받아서 저희한테 줄 거 아니잖아. 그치. 그죠? 예를 가입을 들어, 예를 하고 들어. 고객님들이 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 고객님들은 거의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약간 갑인 것처럼 해주니까 이렇게. 내가 돈 내고 네. 뭔가 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직업이 좀 낮게 왜 그런 일을 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팔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좀 일부 그런 잘못된 방법의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예 싫습니다. 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네. 시장님은 내가 설계사로 어떤 마인드로 일해 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이제 그래도 작게는 보험을 타가시잖아요. 보상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좀 정말 잘 들었어요. 덕분에 이거 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드러나서 그리고 다행이다.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일할 3대 진단비는 얼마, 뭐 얼마가 최소,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이제 사실 어떤 친구한테는 억지로 막 이거 꼭 해야 돼. 좀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암이 걸린 거예요. 아, 보험을 내가 좀 너 이거 꼭 들어야 돼 하고 해서 가입을 하게 했는데 실제로 걸린 거죠. 네. 그 이후에 몰랐는데. 몰랐죠. 네. 왜냐면 워낙 건강했고 그러니까 일단 요즘 그런 병원 경우가 한 있어. 번도 안 가봤대요. 근데 근데 가입하고 음. 90일이 안 됐는데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서부터. 왜 아프다고? 아니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네, 큰 병원 가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근데 암 진단비를 안 넣는다 했었어요. 그 친구는. 원래 그때 할 때는. 네, 그래서 아니다 이거 꼭 해야 된다. 너 보험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가입시켰는데 1년 미만은 50%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90일 지나야지 이제 보상이 개시가 돼요. 그치. 딱 91일째 진단받았어요. 오, 대박 신기하네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니까 큰 병원 가면 유명한 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 예약 차 있고 하면 막 네. 이걸 검사를 못 받는구나. 맞아요. 많으니까. 네, 진단을. 그리고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다시 결과를 보려고 하면 또 기다려야 돼요. 그치, 검사 받고 네. 검사하는 기간 있고 또 기다려서 예약해서 네. 받는 기간. 맞아요. 진단이 내려지는 것부터를 치잖아요, 보험은. 진단은 의사 선생님이 딱 내려줘요. 소견을 해야 되니까 네. 의사 소견, 전문가 소견이 그게 있어야 딱 돼요. 91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딱 50% 나갔죠. 그래도 받으셔서 다행이다. 완전 소름 끼쳤죠. 그 친구는 진짜 고마워했겠네요, 네. 원장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 보험을 둘 다 가입을 했죠. 막 미국이나 선진국은 보험을 가장 기본 뭐 이렇게 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 그거지. 보통 고객님들 만나보면 저축, 그치, 돈 투자. 모으는 거에만 관심이 많. 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원래 그랬어.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학교에든 부모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인식이 일단 그러니까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보험을 타본 사람들은 병원을 갔다 와서 진단비나 수술비나 뭐 병원비 혜택을 본 사람들은 또 너무 그거를 막 또 가입하고 또 그쪽을 확장해서 가입을 해서 또 여행을 바라는? 그걸로 또 뭔가 내가 돈을 막 큰 돈을 한 번에 받을까 이런 또 여행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렇게 중심을 잡아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설계사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나 뿌듯했던 순간 있으신지. 얼마 전에 만난 고객님은
이제 거의 생명보험사에다가 이렇게 막 가입을 해놓고 CI 뭐 이런 거 그러니까 CI? 평소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지향하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거 소소하게라도 저는 약간 그런 편인데 뭐 큰 건이 있을 때 물론 필요하지만 많이 아팠을 때는 이미 아프다가 많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아팠을 때 암으로 하면 연기. 이기 네, 뭐 연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그 갑상선암 이런 거는 착한 암이라고 하거든요. 네. 잘 걸려서? 잘도 걸리고 잘 완치도 되고. 잘 요즘에 완치돼서.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제대로 해주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중대한은 좀 많이 기수가 좀 금액 이런 걸 많이 하셨구나.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험을 내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쵸. 네. 나는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계사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설계사는 친하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입을 했는데 이게 그 설계사가 마인드가 너무 괜찮으면 좋은데 아니면 호갱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한테 과하게 많이 너무 한다. 과하게. 근데 보장은 유지가 힘든. 네, 보장 균형도 안 맞고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사실 제대로 컨설팅이라는 걸 해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가입하고 나서 매우 만족해 하시면 굉장히 뿌듯하고 그게 매번인데요. 어떡하죠? 만족해 하셨을 때 쉽게 말해서 고객이 계약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노력을 하시고. 네, 항상 최선을 다하니까. 그렇죠. 고객이 만족했을 때 아무래도 또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만족하셨을 때가 가장 뿌듯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해주셨을 때가 좀 좋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고객이?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거? 참 예쁘시네요. 이거를 제일 좋아하시죠. 아니요. 그런 것보다 네. 굉장히 이런 얘기는 안 해봤는데. 근데 네. 교육생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나 고객님들이 하는 얘기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공통된 게 있으시군요. 해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포스가 있다? 포스가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세 보인다 이런 거. 세 보인다. 네.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있다는 거지. 굉장히 전문가 같다. 그러셨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포스가 있다. 네. 원래 성격이 좀 있으셔서 그런가요?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기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있으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구나. 네. 아니면 하지 말라.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나한테 도움이 된다 해도 나한테 이익이라도 고객한테 뭐 아니면 아니다. 네. 이거 하지 마라. 네. 아니면은 나한테 이익이 적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해라 그냥. 네. 솔직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하고 진정으로 고객한테 맞추시는 거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들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오래 근무하고.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고객들이 또 뭐 개차반인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어떤 분까지 그런 분 있으셨나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좀 멀리 계신데 거리가 청주에 계신데 한번 계약을 하고 이제 사실 찾아뵐 일이 그렇게 많을 만한 가입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저축도 있었고 비과세 저축. 그 다음에 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금액이 또 큰 것도 아니고 딱 10,000원대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청주까지 가는 게 차비가 더 나와요. 그렇죠. 설계사 입장에서 물론 계산을 하자면. 그렇지. 진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네. 근데 뭐 계산하지 않는 편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최대한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콜센터로 크레임을 걸은 거예요. 크레임 걸은 게 뭐냐면 계약하고 나서 한 번을 안 찾아왔다. 팀장님이 설계사님이.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안 찾아왔다고 하길래 전화를 드려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총각이시거든요. 총각이시다. 나이가 있으신가요 좀? 나이는 저보다 어렸죠.
아, 어리긴 한데 나이 그래도 어린 나이는 아닌 완전 20대 막 이렇게 아니죠. 30대 넘으셨고. 네. 근데 한 번을 왜 안 찾아오냐. 계속 와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조금 왜 밥 먹고 술 먹는 걸 왜 본인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할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전 그렇게 고객님들이랑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가까이 있는 남자 설계사님을 이렇게 토스. 네, 드렸죠. 이렇게 고객님 관리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죠. 아, 그거는 물론 그분이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많이. 네. 그 콜센터에 뭐 아무튼 그렇게 민원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요, 고객님을 만나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이 사람 뒤탈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가 느낌이 오거든요. 아, 많이 만나다 보면 네, 이제 촉이 오는구나. 네. 근데 그분은 계약을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사실. 아, 팀장님 솔직한 마음으로는 느낌이 한다고 해도. 네.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겠다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느낌이... 그게 이제 왔구나, 나중에. 네. 촉이 맞았던. 네. 얼른 보냈어요. 물론 그분이 뭐 나쁜 분이다 이렇게 있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셨던 거예요. 관심은 감사하나. 그쵸, 그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설계사. 그 정도까지는 사양합니다. 나쁜 고객님들 안 돼요. 아무튼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이 보험 설계사를 업으로 생각하시는 또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나이가 조금 드신 또 분들도 또 설계사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해주시고 싶은 현실적인 말씀이 있다면. 대충 할 거면 네. 오지 마라. 아, 대충 할 거면 오지 마라. 네. 그리고 호객 만들 사람이 오지 마라. 네. 진짜 좀 일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할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데 그 우리가 계약을 하면 급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쵸. 수수료를 또 선지급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수수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높아요. 수수료가 세죠. 제가 알기로는 되게 세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계약을 한 건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대신에 어떤 설계사가 계약을 하느냐. 저희 일을 하려면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진짜 내가 막 빚이 많아서 진짜 막 당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좀 안정적인 사람이 적어도 안정적인 하는. 그 다음에 주수입원인 사람보다는 부수입원인 사람이 하는 게 좋고요. 그래 부담이 덜하니까. 내 주수입원이 조금이라도 있고 따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수익을 발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하는 게 낫다. 예를 들면은 내 경제 최소한의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뭐 배우자가 있든지 뭐 자식이 있든지 다른 어떤 뭐 불로소득이 있든 뭐가 있든 있는 사람이 낫다.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내가 쫓기다 보면 고객한테 시키지 말아야 되는 상품도 가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장 이 돈이 힘드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면 고객을 호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고. 인내심, 그렇죠. 그리고 좀 긍정적인 사람.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일이라고 노력하지 않아서 얻는 게 아니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노력해서 가꾸거나. 그래서 오히려 자기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 시간, 몸, 시간 배분 이런 거 잘해야 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몸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고. 진짜 그렇네요. 아무나, 그러니까 쉽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살아남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또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견뎠죠.
그냥. 뭘 생각하시면서 건졌어요? 그거 뭐 자존심. 자존심이 얼마나 세시길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목표? 그치. 목적이 네. 있어야 사람이 또 달릴 때도 힘이 나니까 맞아. 힘들어도 목표. 다시 네. 내가 그걸 아직 있으니까 가야지. 아, 대단하시네. 항상 꿈을 갖고 있죠. 오히려 좀 안정적인 게 너무 가난하면 하기가 쉽지 않다. 네, 아, 맞아요. 그 부분은 좀 저도 공감이 되네요. 너무 힘들면 사람이 진짜 이게 정직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 장발장처럼 내가 너무 쉽지 힘드니까 않아요. 도둑질을 하게 됐지만 나쁜 사람이라서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생활을 위해 한 것처럼.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짜. 팀장님 아드님 계시니까 네, 저희 아들. 아드님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아니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 왜냐면 인생을 엄마가 대줄 테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아니.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빨리 배울 수 있고요. 그쵸. 네. 사람들한테 까여보고 욕도 그렇죠. 먹고.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실제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 나중에 할 거 없으면 DB손해보험에 입사해서 설계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할 거 없어서 하는 직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의 직업은 아들이 엄마한테 정말 웬만한 각오로 음, 해도 될까 말까 해. 그럼 왜냐면 내가 노력하는 거가 있으면 10을 노력을 한다고 하면 사실 내가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약간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맞아요. 그게 운도 필요하고 주변에 사람도 같이. 잘 맞아야 돼. 같이 합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생각한다? 아니요. 그럴 거면 너는 하지 마 그랬어요. 너는 할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강하게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잘못된 생각이라면 아들이 얘기하는. 아드님한테 짧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아들 승효야 엄마가 이제 너한테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너한테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선택해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이라도 내가 마련해주고 할 수 싶어요. 있는 그 밑바탕이 되고 네. 싶다. 엄마로서. 네, 마련해주고 싶고 네. 그리고 잘 멋있으시다. 커져서 고맙고. 내가 그래도 이 삶의 좀 목표가 앞으로 일하시면서 또 있으시다면. 목표요? 네.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서 네, 현실적인 네, 목표도 있고 일단 뭐 집- 내가 뭐 집을 산다. 아니요 집은 대출금을 빨리 갚는 거 이미 사셨구나. 조그만 거. 그거라더라도 네. 갚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를 바꾸는 거. 더 굉장히 현실적인. 네. 지금 차 일단 바꾸고 집 대출 갚고. 네, 그러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스포츠카를 한번 타보고 싶다. 스포츠카 제가 네. 인가요? 지금 이제 노후 준비를 좀 늦게 시작해서 좀 사연이 있어서 네. 그 노후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놓고 싶다. 노후에는 뭘 하시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노후에는요?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놀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네. 오히려 은퇴하면 제2의 이제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일을 지금 일은 사실 계속 하고 싶고요. 제가 뭐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충분히. 정년이 없으니까 계속 하고 그러니까, 싶고 그건 장점이다. 그리고 소득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완전 안정된 직업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좀 뭐 한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네, 정도. 그렇게 벌고 싶습니다. 그 정도 버셔야죠. 목표는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뭐 그냥 우리 아들한테 건물 하나 해주고 싶고 딸한테도 비빌 언덕을 해주고 싶고 해줄 수 있으면 자식들에 대한 사랑. 네, 그러니까 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다는 땅에다가 아버지가 커피숍을 하나 예쁘게 지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그것이네 또. 네, 지어서 그냥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는 거. 얘기도 하고. 네, 나이 들면 뭐가 있겠어요. 그쵸, 다 부질없죠.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이 뭐든지 최고예요. 네, 뭐든지 하니까. 건강한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보험 꼭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 질문을 자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집착해서 네, 질문에 집착. 사랑이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뭉클함? 그러니까 뭉클함. 자식이 주는 뭉클함도 있고 부모님이 주시는 뭉클함도 있고 뭉클함이다. 네, 또 고객님들을 만나도 그분의 인생을 듣다 보면 뭉클함이 있거든요. 근데 삶에서 오는 뭉클함. 네, 감동이죠. 감동, 그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뭉클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여기 강남이잖아요. 강남에 그쵸. 엄청난. 봄에 벚꽃이 막 날리는 걸 보면 이 날리는 걸 봐도 어쩔 땐 자연.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렇지. 그건 참 신기해요. 뭔가 이 건물 보고 막 뭉클할 때는 없어. 없어요. 아무 좋은 건물도. 맞아요. 근데 자연을 보면 사람이 참 신기하고 뭉클해. 맞아요. 참 자본주의가 참 좋지는 않지만. 뭉클하죠, 정말. 네. 그런 신기해. 것들. 사랑은 그냥 평소에 주변에 있는 거? 아, 평소에. 네, 평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네, 내 주변에 있는 거? 맞아.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또 없다, 못 찾는다더라고. 근처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때 사랑을 전하죠. 어떻게 전하시? 무슨 사랑? 그러니까 그분이 꼭 무슨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찌하게 해주죠. 아, 어떻게 하시? 너무 좋다 이렇게? 그런 것보다 이제 사실 뭉클하면 아픈 얘기를 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그치, 사람 힘들 때 뭔가 들어줬을 때. 그리고 항상 네 편이다. 그걸 많이 해주죠. 기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진심으로 하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좀 이렇게 품어주고 같이 네 편이야 무조건.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런 거를 주는 게 같이 오래 일하는 이유? 맞아요. 내가 정말 이 마음, 그 사랑을 받는다고 또 느끼는 곳에서 맞아요. 사람은 또 더 나도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좀 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전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느껴져야 또 사는 이유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박정민 팀장님께 사랑은 뭉클함이다. 좀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요? 네.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하신 거죠. 굉장히 그래도 떨렸어요. 오실 시간이 되니까 다리가 달달 떨리는 거예요. 긴장돼서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특별한 경험이니까 또 이제 평범하지 않으시. 고객님들을 만났을 때 또 하나 얘기거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맞네. 네. 나 이런 것도 해봤어요. 네,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나 뭐 딸한테나 엄마가 도전을 해봤다. 오늘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네.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항상 우리 게스트분한테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마무리 인사말을. 진정성 아니야? 진정성인데. 진정성. 진심으로 살자. 진심? 어때요? 괜찮은데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살아보아요. 진심으로 살아보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면은 같이 진심으로 살아보아요 하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7번째 시간 우리 DB 손해보험 박정민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살아보아요. 안녕.